안녕하십니까. 진짜 전쟁 같은 한 주가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그 모니카 롱 누나 이름 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막 이상하게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농담이고요. 자, 지난주 우리 리플한테는 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리플 어벤져스죠. 우리 갈링하우스 CEO를 비롯해가지고 데이비 슈월츠 그리고 모니카 롱 사장까지 이렇게 세 명이 전부 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행사도 참여하고 앞으로 이제 리플랩스의 로드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을 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모니카 롱 누나의 블루밍 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시중은행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것으로 좀 알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제 추측인데 아마 리플과 국경간결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1금융권 은행들 중에 어느 한 은행이라도 이런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다른 사업들에서도 그랬듯이 줄줄이 막 경쟁적으로 발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규제 당국에서도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해야 될 텐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SBI, 우리 기타오 회장이 있는 SBI 주도로 일본 정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법적인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발빠르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영 파이죠. 지금 시장에 공포가 가득해서 다들 뭘 하기가 좀 겁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실 수 있는 청심환 같은 소식들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좋아요 있죠? 따봉 표시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규 채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코인 복덕방이라는 채널인데 우리 크립토 시장과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을 골방에서 이상한 아저씨 두 분과 함께 제가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많지만 좀 적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번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이렇게 26포인트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 살짝 위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9월 첫 주를 지금 좀 암울하게 시작해서 그런가 여전히 좀 시장에 활기가 없는 모습이고 역사적으로 근데 비트코인의 9월은 대부분 이런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예상했던 흐름이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해야 되나?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보시는 거는 2017년도 강세 사이클 당시의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하루에 5% 이상씩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총 35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승 사이클은 이런 하락이 12회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2017년도 이 당시보다 비트코인 시총이 커져가지고 무거워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가격 널뛰기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여전히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거래소 보유량이 한 260만 개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5K 밑으로 떨어지면서 미실현 수익, 이게 투자자들의 미실현 손익이거든요. 이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해굴자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매도만 가져가면서 축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지표들은 과매도 구간에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만 아직 뭐 특별하게 이렇다 할 신호가 없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담아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데이2 트레이딩이라는 이 책을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 보시면 신청 양식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한 권씩 요거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리플 소식이 또 있는데요. 갈링하우스 CEO가 이 블룸버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죠. 리플 USD 외에 이제 일본 엔화를 패깅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리플 USD 출시 이후에 리플 유로, 이 RLEUR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엔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면 리플랩스가 진짜 뭐 국경을 초월한 국제은행이 되려고 하는 야망도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너무 이른 단계에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브릭스만의 독립적인 블록체인 결제망 이거를 갖다 이제 리플이 운용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 파트너로서 리플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익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어쩌면 전부 다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보시는 차트는, 위의 차트는 이제 2023년도 비트코인 차트랑 지금 밑에 거는 아시겠죠? 24년도 현재 진행 중인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본 건데요. 작년 7월, 8월 진짜 막 허파 디비지스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지루한 장세였는데 그때 막 한 이쯤일 거예요. 이쯤 때부터 비트코인 막 $10,000까지 내려간다, 여기저기서 막 위기 조장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던 거 이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올해 차트랑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닮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지금 모든 온체인 데이터들이 4분기 비트코인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장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걸 보니까 이 6개월 동안의 조정이 거의 이제 끝이 다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거시경제적인 상황도 보면 미국 연준이 연내 1%까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예측이 지금 지배적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위험 자산들은 항상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M2 유동성 증가,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이게 둘이가 좀 유동성 증가 시너지를 좀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에 있었죠. 이 반감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공급 충격이 이제 진짜로 시작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크립토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시장을 보면서 더 담아갈 타이밍을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 우리 리플 1차 목표가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입니다. 자, 우리 리플 차트는 이렇게 계속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이렇게 6만 %가 넘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때보다 지금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파동이론 요걸 조금 공부해 보신 형님들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생길 겁니다. 이렇게 큰 4년짜리 수렴이 나오고 이렇게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연속해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근처까지 계속 수렴이 이어지는 삼각형,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 차트가 이렇게 수렴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도 뭐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렴이 끝나고 이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제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요 A파 있죠. 요거의 75%에서 125%까지만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요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나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알 수 없는 만큼 재분출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은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플 차트에 요 피보나치를 찍어서 계산을 해보면 놀라지 마세요, 형님들. 무려 11달러가 넘습니다. XRP 하나에 지금 환율로 대략 한 15,000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차트는 이렇게 끝없이 반복이 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될락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프랙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4년짜리 수렴이 이렇게 6만 %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렴을 했으니까 이 분출하려는 파동의 힘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뭐 리플 가격이 10만 %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17년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60원이 조금 넘던 XRP가 이렇게 4,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수렴하려고 해도 이렇게 수렴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리플 홀더들의 축제가 시작될 날이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제 인생에서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캄에서 이렇게 역대급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시장에 위기가 정말 많았죠.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로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0년짜리 사골, 우리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이 있었죠. 그레이스케일이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점프 크립토 같은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 독일 정부 이것들은 거래소에다가 시장가로 4만 개가 넘게 비트코인을 던졌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던져진 대량의 물량들이 모두 이렇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딘지 대략 추측되시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 내다 팔아도 블랙록은 삽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블랙록의 암호화폐 축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블랙록 같은 이런 월가의 대형 고래들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축적을 할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의 수익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이런 블랙록 같은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뭐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뭐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막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뭐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의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이 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 제로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